그 당시 저희가 이후에 기자들끼리 취재를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격론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한국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노르웨이에서 나갈 때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여권이 없으니까요. 그럼 위조해서 그 여권을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북한으로 데려간다는 것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은. 아니면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이요? 오늘은 아니 의원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당시 기자로 느껴져요. 오늘은 말투도 약간 정치인 김은혜 의원하고 달라요. 그럼 편하게 아예 국회 배지 떼고 하시죠. 계급장. 계급장. 자 이러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하게 해달라.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 이 고상문 씨가 등장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고상문 씨랑 직접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당연히 거절을 하죠. 늘 그래왔던 대로 우리가 끌고 오거나 뭐 납치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온 자진 입국자다. 북한으로 들어올 때는 가방을 분실했고 여권 분실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북한 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논의할 게 없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당시 노르웨이 경찰 당국도 수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고상문 씨가 노르웨이를 여행할 때 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숙박계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숙박계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가 이상해요. 숙박계에 출생지가 평양. 그리고 국적은 노스코리아. 북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수에서 필적 감정. 그렇지. 숙박계 그거 못 믿겠다. 서명 가져와라 해서 친필 대조 필적 감정을 했는데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요?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요? 희한하다. 뭐야 이거. 아니 그러면 이만가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게 우연의 실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북한의 그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다니까요. 굉장히 예리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당시에 추정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이었고 거기에서 해명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숙박계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전부터 미행을 하거나 위협을 했다면 앞서서 우리가 아까 가방 봤잖아요. 그 가방을 단순히 분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버스에 남긴 가방에서 종민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방의 옆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우와, 뭐 또 있어? 우와, 뭐 또 있어? 뭔가 하나씩 놓치다. 저 진짜 몰랐네. 당황했어. 당황하셨어요? 가방 옆에 두 개인데 가방도 여러 개. 잠깐만 이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또 있어요? 엽서네. 엽서. 자, 엽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아내에게 스웨덴에서 쓰는 엽서입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오. 오늘은 스웨덴의 한인 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어. 내일은 노르웨이로 갑니다. 여행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1979년 4월 15일. 하루 전날? 4월 15일이요. 자, 이 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저는 느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무역 사장님 누구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보당국하고 스웨덴 한국 대사관이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4월 15일 집중되기 하루 전날 스웨덴에서 쓴 엽서라고 하면서 한인 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다라고 고상문 선생님이 썼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인 무역회사 사장님들을 우리 당국이 다 만납니다. 다 탐문 조사를 했는데 고상문 씨를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니에요. 어머!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지금에도 의문스러웠던 게 고상문 선생님이 같이 점심 먹었다는 그 한인 무역회사 사장이 어쩌면 북한의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대부분 납북될 때 이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이와 유사한 수법이 신상욱 감독님, 그러니까. 최은희 배우가 납북될 때 특히 최은희 씨가 납북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영화 한인 관계자들이랑 저녁을 맞아, 그랬잖아. 그 전에 나는 여기 동포다, 영화 관계자다라고 만난 접근한 북한 요원에게 의해서 납북이 되거든요. 상이시죠.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영토상 봤을 때는 노르웨이에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르웨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 고상문 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수일 내에 그래가지고 수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의 수사는 너무 많은 음모론만 남기기 딱 그러니까, 좋은 네. 그런 종류의 수사예요. 봐봐요. 지금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숯바퀴를 2개월 만에 찾아서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개월 없는 만에 거지. 써 있는 거는 북한 그러니까. 평양이죠. 그럼 당연히 음모론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이제 그 숯바퀴를 또 노르웨이 경찰 당국이 그러니까. 주요 증거를 발표하니까 의구심이 더 가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의문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쩌면 고상문 선생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웨덴 한인무역회사를 만났다라는 엽서까지 가방에 넣고서 그 가방을 어쩌면 일부러 버스에 넣어둔 건 아닐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봐요. 엽서까지 다.